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애터미 발효 논이 슈퍼푸드의 완성입니다. 논이 사실 하늘의 선물 이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가치는 엄청나다고 알려졌잖아요. 네, 그렇죠. 역사가 아주 깊은 식물이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독특한 맛이랑 향 때문에 꾸준히 먹기는 좀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고요. 맞아요. 그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죠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이 전통적인 슈퍼푸드가 현대의 발효 기술을 만나서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잠재력을 폭발시켰는지 그 이야기입니다. 특히 애터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죠. 네, 이게 그냥 노니 주스를 마시는 거랑 발효된 노니를 먹는 거랑은요. 언뜻 비슷해 보여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결정적인 차이요? 네, 그 식물 속 유효 성분들이 있잖아요. 이게 분자 구조가 좀 클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흡수하기에는 좀 버거운 거죠. 마치 열쇠 구멍은 작은데 열쇠가 너무 큰 격이랄까요?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있긴 있는데 너무 커서 우리 몸이 제대로 못 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에서 발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아하, 발효가 그걸 해결해 주는군요. 그럼 그 생체 이용률, 몸이 실제로 흡수해서 사용하는 비율, 이걸 높이는 게 핵심이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생체 이용률을 높인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발효는 그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큰 분자를 잘게 쪼개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새로운 유효 성분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. 오, 신기하네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흥미롭습니다. 그럼 오늘 순서는요. 먼저 논이 자체의 가치를 잠깐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왜 그냥 먹는 것보다 발효가 중요했는지,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발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맛까지 개선했는지,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능들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논이 이 자체만으로도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. 아열대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자가치료나 전통약재로 써왔다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경험적으로 그 효능을 알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역시나 문제는 맛과 향이었고,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는 다른 과일 좀 섞어서 그 착즙 주스 형태로 많이 나왔던 거고요. 맞아요. 착즙 주스가 논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는 분명 기여를 했죠. 하지만 말씀하신 흡수율이라는 그 근본적인 한계는 넘지 못했습니다. 착즙만으로는 부족했군요. 네, 식물 세포벽 안에 있거나 분자 자체가 너무 큰 성분들은 그냥 즙을 낸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흡수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깊은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발효가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.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애터미가 그냥 착즙이 아니라 발효에 집중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. 그 효능 성분 흡수율이랑 그 기능성 자체를 아주 극대화하겠다 이런 목표가 확실했던 거죠. 네,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. 근데 이게 발효라는 게 저도 집에서 김치 담가 보면 알지만 조그만 조건이 안 맞아도 막 잡균 생기고 실패하기 쉽잖아요. 특히 논이처럼 좀 복잡한 원료는 더 까다롭지 않았을까요? 아, 정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발효는 미생물이 주도하는 거라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에요.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딱 이끌어가는 게 기술의 핵심인데 자칫하면 부패로 가버리거든요. 그렇죠. 애터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과감하면서도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. 평균 1조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투입했다 이렇게 나오죠? 1조요? 잠깐만요. 1조 말이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? 보통 다른 발효식품이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? 상당히 압도적인 규모입니다. 우리가 보통 마시는 좋은 요구르트 제품들도 한 병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마리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1조 마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. 와, 상상 이상인데요? 네, 이건 단순히 유익균을 좀 넣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냥 엄청난 수의 아군으로 발효 환경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서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적군, 그러니까 잡견들이 아예 발붙일 틈을 안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아예 그냥 수로 밀어붙여서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군요. 그렇죠. 처음부터 유익한 발효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짜는 거죠. 진짜 규모로 압도하는 전략이네요. 그 결과로 뚜껑 안 열면 상온에서 30개월, 그러니까 2년 반 넘게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발효 기술의 안정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
그만큼 안정적인 발효 공정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. 효능 잡고 안정성 잡고. 근데 그래도 그 악명 높은 맛은 여전히 문제 아니었을까요? 발효하면 오히려 좀 더 쿰쿰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맛 개선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. 그냥 단맛 내려고 뭐 정제 설탕 이런 걸 쓴 게 아니고요. 코코넛 슈가랑 그 비정제 사탕수수당인 머스코바도를 조합해서 썼다고 해요. 아, 그냥 설탕이 아니라 코코넛 슈거랑 머스코바도요? 네, 아마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논이 발효액의 그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건강한 단맛을 내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낸 거겠죠. 코코넛 슈가는 약간 부드러운 캐러멜 향 같은 게 있고요. 머스코바도는 미네랄 풍미가 좀 살아있어서 복합적인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. 거기에 또 깔라만시까지 더했다고요? 이건 약간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인데요? 그 논이 특유의 향 잡는 데 정말 도움 됐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깔라만시의 그 상큼한 향이랑 신맛이 논이 발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좀 불쾌한 향이나 뭐 흙냄새 같은 걸 상당히 잡아줬을 거예요. 근데 더 재밌는 건요. 네. 이 깔라만시를 넣은 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개선 관련 특허까지 받았다는 점이에요. 아, 정말요? 맛도 잡고 기능성까지요? 네, 그러니까 맛 개선이랑 기능성 향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 거죠. 결국에는 효능은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먹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그 사용자 경험까지 아주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효능, 안정성, 맛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었네요. 그럼 이제 이 발효를 통해서 얻어진 구체적인 과학적 효능들 이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그래서 첫 번째로 항염이랑 항암작용인데 스코폴레틴, 담낭칸탈 이런 성분 이름이 나오네요. 얘네들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? 네, 그 스코폴레틴은 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의 생성을 좀 억제하고요.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담낭칸탈 역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거나 염증 반응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성분이고요. 아하,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효를 통해서 이런 성분들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아, 또 나오네요. 생체 이용률? 네.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. 발효가 이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서 실제적인 항염, 항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는 거죠. 특히 만성 염증이 많은 질병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흡수율이 높아져서 실제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. 이 말이군요. 알겠습니다. 다음은 제로닌이라는 성분이랑 폴리페놀, 클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건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레벨에서의 이야기네요. 그렇습니다. 제로닌은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또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진 알칼로이드 성분이에요. 세포가 재기능을 하려면 특정 단백질들이 올바른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제로닌이 이 과정을 돕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. 뭐랄까 세포 수준의 수리공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. 세포 수리공이요. 재밌는 표현이네요. 네, 그리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뭐 워낙 유명한 항산화 물질들이죠.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같은 데서 어쩔 수 없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해줍니다. 아, 활성산소 제거. 그렇죠. 이게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아주 필수적입니다. 발효 과정에서 이런 항산화 물질 함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구조가 좀 변해서 흡수나 활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. 세포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역할까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, 논의가. 피로회복이랑 면역력 강화 효과도 언급되는데 아까 맛 때문에 넣었다는 그 머스코바도당 있잖아요. 이게 운동 후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어요. 그냥 단맛만 내는 게 아니었네요. 네, 그게 비정제당이라서 그렇죠. 머스코바도는 정제된 설탕과 달리 칼슘, 칼륨,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남아있거든요. 아, 미네랄이요? 네, 이런 미네랄들이 에너지 대사나 근육 기능 회복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운동 후에 고갈된 에너지를 빨리 채워주면서 동시에 미량 영양소까지 같이 공급해줄 수 있는 거죠. 단순당 보충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애터미의 다른 대표 제품, 그 해모힘이랑 같이 먹으면 면역 기능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.
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주 구체적인 시너지 메커니즘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저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. 네네.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꽤 많거든요.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 면역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아, 장 건강이랑 면역. 그쵸. 그리고 해모임 자체도 면역 기능 개선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이고요. 그러니까 각각의 면역 증진 방식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발효 논이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해모임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,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물론 이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. 효능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안전하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일 텐데요. 만일 센 이하 역류화는 안 되고 신장질환자는 전문가랑 상담해야 한다는 점, 이런 정보는 꼭 필요하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신장질환자의 경우에는 논이 자체에 칼륨 함량이 좀 높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. 이런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. 그럼요. 그리고 최적 섭취 방법으로 공복에 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이건 아마 다른 음식물과의 상호작용 없이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고요. 또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숙성시키면 맛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팁도 실제로 꾸준히 먹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죠. 마지막으로 이 제품 개발 배경에 담긴 철학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. 박한길 회장님의 그 좋은 약도 먹기 편해야 하고 품질은 최고,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. 이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요. 네, 그 대목이 나오죠. 그리고 이걸 그냥 회사 혼자 한 게 아니라 전부 출연 연구소, 대학, 다른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국가연구 과제로 진행했다는 점, 이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은 단순히 좋은 제품 만들겠습니다 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.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또 국가 연구 과제로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연구 개발 과정의 어떤 객관성, 투명성,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. 그렇네요. 자료에서 회사가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약간 감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이 깔려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. 이게 또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데도 중요한 부분이고요. 자, 오늘 애터미 발효 논의 자료를 통해서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.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 때 핵심은 뭘까요? 특히 애터미가 그 1조 유산균 투입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발효를 이뤄내고 맛이랑 향까지 개선해서 우리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,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항염이나 항암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세포 보호, 복구, 피로 회복, 면역력 증진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잠재적인 현행들이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. 단순히 좋은 원료를 썼다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료의 가치를 우리 몸이 최대한 뽑았을 수 있도록 흡수율과 기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점, 이게 이 발효 논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정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렇게 비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도 원료의 생체 이용률, 즉 흡수율을 높이고 또 사용자 경험, 그러니까 맛이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아주 헌신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는 이런 R&D 접근 방식이요. 이게 비단 이 발효 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건강식품이나 혹은 식품 기술 분야 전반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것이 소비자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 기술 개발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